네,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이번 주는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여전히 파란불이 만연한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가 퍼져 있고요. 또 양대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는 약간은 올라왔지만 또 중간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양 매도와 함께 각각 마이너스 8%, 마이너스 0.24% 그리고 마이너스 0.8%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일수록 특정 이슈 쏠림이 큰 시장인데요.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을지 두 분과 함께 월요일의 이슈와 종목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너무나 조정이 길어서 오늘은 좀 반등하려나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지난달이 만약에 본격 조정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7월은 본격 좀 하락장이 나올까요? 아마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는 좀 약세를 띠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한 주 내내 좀 이슈였던 부분들이 새마을금고 관련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노이즈가 좀 됐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기차 업종을 중심으로 최근에 리비안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물을 소화하거나 그리고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구간에 좀 접어든 것 같고요. 철저하게 빠졌던, 그러니까 여전히 소외받았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약간의 호재에 긍정적인 좀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좀 보시면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5일 이평선 기준으로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운봉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약세를 띠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상으로 보면 조금 하단에 좀 걸치는 모습인데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라든지 신용 만기가 되는 부분들이 만기 연장을 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고 일부 상한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연장을 해주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밑단에 있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도 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주주 담보대출이라든지 큰 자금을 움직이는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CFD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세를 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스마트머니들이 조금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구간에서 시장에 좀 약세를 띠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들고 있는 시기라기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만 트레이딩을 잘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슈가 나왔던 섹터들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사실 시장이 하락할 때 이슈가 튀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주가 다시 강세입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삼부토건, BYD, 유신 2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튀고 있기 때문에 잡아봐도 될까요? 일단 사실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것들보다는요, 외부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 자체가 너무 지난주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습니다. 보통 선거 기간 때는 정책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에서 뭔가 우크라 지원 사업 이런 쪽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슈를 바꿔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우크라 재건 속에서도 모듈러 주택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쪽에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 사실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다. 이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봤을 때 투심 자체가 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뉴스 이슈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신규로 들어간다. 이건 조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이라던가 특히나 이번 주에 또 미국 CPI, PPI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경기 둔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외부 이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철저하게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규로 접근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의 매크로 이슈,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도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테마주가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이랑 뭐 실제 수혜를 볼 종목들을 가려내야 할지,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안에서 얼마나 또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998조 정도 예상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아마 최근의 움직임이 재건주랑 방산주랑 같이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쟁에 대한 지속 여부라든지 그리고 노이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2차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밑단에 뭐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중동 쪽에 대한 진출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재건 같은 경우에는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남북 분단 이후에 많은 국제 협력을 받고 협조를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크라이나 쪽 같은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국내에 좀 러브콜을 하는 모습이 있고 아마 윤 대통령께서 이제 4일 정도 나토 순방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줄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일부 관련된 모멘텀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인프라 쪽 관련된, 그러니까 즉 건설 공구라든지 기계 쪽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큰 수혜 부분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관광이라든지 철강 쪽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전쟁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완화가 된다거나 혹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서 방산주가 빠졌을 때 오히려 방산주에 대한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주 나름대로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네.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주가 내년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시장 대응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인프라 이슈로 인해서 건설기계 쪽이 최근에도 핫했었는데 앞으로도 건설기계 쪽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철강이나 강관 쪽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잠깐 언급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했죠. 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가 말씀하신 방산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랑 함께 폴란드를 방문하는 경제 사절단 중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폴란드가 사실 작년에 한 17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로 잭팟이 터질까 싶은데 방산 수주 터질 수 있을까요? 뭐 추가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2배 정도 상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님께서 순방하시는 부분과 겹쳐가지고 이 방산주들 지금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어떠한 얘기를 가지고 더 언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순방할 때 보통은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사실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 별 게 없네 이러면서 빠지는 네. 경우도 더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 재건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윤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외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외부 이슈에 집중되어서 좀 수급이 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폴란드 수주부터 시작해서 방산주들 계속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미국 증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정말 지수를 2,500 밑으로 끌어내릴 것인지 아니면 지지하면서 반등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의 방향성까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지금 막 조급하게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오늘 만약에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번 주는 철저하게 좀 관망하시면서 물가지수부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 최근에 주가 흐름 좋았었는데 오늘은 음봉 전환을 했거든요. 뭐 한화 오션은 상승을 지켜내긴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어떻게 전략을 좀 짜볼까요? 현대 로템이 큰 대안이 될 것 같아요. 현대 이유는 로템. 즉 철도 관련된 부분, 재건 쪽에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고 나머지 제가 이제 군생활 했던 K9 관련된 부분에 대한 네. 수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작용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오늘 또 4만 1,000주 매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한 7, 8일 정도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아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현이 돼서 주가에 대한 트리거가 좀 발생이 되면 거기서 또 재차 매수할 수 있는 좀 자리가 나올 것 같고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최근에는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기대했던 부분들이 약화됐을 때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 로템에 좀 맞물리는 구간이 있는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루한 박스권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벗기고 나면 새로운 좀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갈 것 같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연초에 고객들한테 7만 원대 초반에서 10만 원대 중후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과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계열사 2개를 M&A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총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시총 10조 원대 언더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정밀화학이라든지 삼성테크인을 인수한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명은 에어로스페이스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방산의 웬만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6개 업종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서 조금 가볍고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 로템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수급적으로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안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현대로템,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순방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방산주의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가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16년 만에 코스닥의 황제주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에코프로죠. 장중에 100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그렇고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신고가를 깼잖아요. 본부장님은 고점이라는 징후가 보이시는지, 아니면 내일도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이게 내일 당장 더 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주식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네. 오늘 100만 원은 돌파하는 흐름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길게 보시고 나는 투자하겠다 하시면은 저는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계속 좋은 흐름 보이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해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저번에도 82만 원대 터치를 했을 때 네. 단기간에 조정을 30% 정도 받았었어요.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겠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조정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고점에서 한번 조정을 받으면 또 장난 아니겠지만 2차 전지 이슈가 많잖아요. ETF가 나오기도 했고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있고 MSCI 8월 편입 이슈도 있는데 그런 수급이 들어올 만한 걸 생각을 하면서 2차 전지를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모든 네. 부분들이 반영된 가격이 현재 오늘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100만 원을 달성을 했고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모멘텀으로 굳이 말씀하자라고 하면 쇼커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편입에 대한 외국인 긍정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후에 증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향후 사업성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성을 보고 추가적으로 매수 시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유메이드 차트인데, 제가 재작년에 주가가 한참 NFT 관련돼가지고 좋을 때 주가 바닥에서 3만 원대부터 25만 원대까지 딱 10배 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1년 반 사이에 주가는 다시 제자리 원복을 했어요. CATL 같은 경우에도 1년 반 전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최근에 6개월 사이에는 조금 더 약세를 띠는 구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는 항상 아시겠지만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나고 나면 확인이 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된 가격 흐름을 충분히 기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